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TCP 확장에도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는 이제 다양한 확장 헤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헤더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확장 헤더는 좀 특이한 게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T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TCP랑 보면 TCP는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기본의 헤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그먼트라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헤더가 기본이 얼마냐면 20바이트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이 얼마까지 추가될 수 있냐면 40바이트가 추가될 수 있어서 총 60바이트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TCP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맺을 때 씬을 보내고 이렇게 반대로 씬에 대해서 에크를 치고 씬도 보내고 그럼 얘가 에크 이렇게 해서 3웨이 힌지 쉐이크라 해서 양방향 이렇게 해서 나는 통신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서 양방향이 통신이 확보된 다음에 통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씬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싱크로라이즈라 했죠. 수용할 때 싱크로라이즈 뭘 하냐면 서로 간에 이제 시작되는 정보 같은 거 교환하는데 첫 번째 ISN에서 초기 시퀀스 번호를 교환한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은 각각 다른 랜덤하게 번호를 선택하지만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알고 있도록 싱킹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왔던 이 옵션 헤더의 기능을 대해서 사용 여부 등은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됩니다. 사용 여부 정보들을.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TCP가 이렇게 3웨이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 수립 시 있게 MSS, 뭐 윈도우 스케일, SASK, 퍼스펙 퍼미티드, 뭐 타임스탬프, MPT, CPT, TF 이런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기능을 협상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때 씬 패킷 보낼 때 기능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씬 패킷은 기본 헤더에서는 요 시퀀스 넘버를 공유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확장 헤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옵션에 대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CP랑 똑같습니다. TCP 그 확장헤더, TCP는 확장헤더 사실은 그 실무에 사용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이제 그 TCP IP 같은 경우는 IP 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TCP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EOP랑은 엔드 오브 옵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옵션 넣는데 끝에 한 바이트가 자리가 비어 있다. 항상 얘가 4바이트 단위로 온라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끝부분에 헤더 끝부분이라 해서 end 그리고 옵션의 끝이니까 end of 옵션에서 옵션 헤더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단 한 번만 사용합니다. 끝에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no operation이란 거는 이제 똑같이 4바이트 정리는 여러 번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3바이트짜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한 바이트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2바이트가 비었다 이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10바이트면 4바이트는 온라인에 2바이트 비었다 이럴 때 NOP라 해서 no operation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모든 이제 이런 기능들을 보시면 옵션에도 이런 것들 보면 kind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two kinds of two kinds of 영어에 보면 뭐 kind 친절한 뜻도 있지만 kind가 무슨 종류 형태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 이렇게 해서 kind 번호를 친절하게 줘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kind 번호가 이제 뭐 ICMP나 이런 것도 보면 늘 kind라는 표현으로 많이 뜰 때도 있죠. IP나. 그래서 이런 거 뜰 때는 그냥 카인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와이어샤크나 있는데 패킷 캡처할 때 보시면 이 패킷 캡처할 때 이런 게 캡처해서 확인할 때 보시면 요 카인드 번호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디 종이에다 잘 정리해 놨다가 요걸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제 패킷을 제가 와이어샤크에서 한번 떠봤는데 여기 딱 보시면 자, TCP 이제 옵션 쪽에 보시면 옵션이 총 여기 보시면 12바이트네 12바이트. 옵션이 총 12바이트고 자,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MSS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게 4바이트네요. 랭스 4라는 거는 그 4바이트란 겁니다. 자, 4바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no operation 1바이트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단에 이건 빠뜨려 버렸네요. 여기 맥시멈 SS 사이즈가 여기 4바이트가 이렇게 4바이트가 있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다음에 no operation 아까 EOP는 한 바이트거든요. 여기 한 바이트씩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 그다음에
SACK Selective Echo Permitted 2바이트 이렇게 해서 4바이트 온라인 맞췄고 그리고 No Operation 1바이트 여기 1바이트 그다음 윈도우 스케일 3바이트 이렇게 해서 딱딱 레고 블록처럼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4바이트로 온라인 해주기 위해서 No Operation 특별한 기능은 없다. 기능은 없다. 말 그대로 이게 이름이 참 맞죠. 이 말대로 기능이 특별히 없는 겁니다. 기능이 없어. 얘는 딱 옵션 헤드 끝을 딱 단어 자체가 의미해줘요. 기능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MSS라는 요구가 나오고 맥시멈 최대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단에서 이렇게 데이터 큰 게 내려오면 이렇게 TCP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서 넘버링을 한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행히 이게 작은 사이즈였다 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자를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있어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헤더를 붙이면 사계층에서 이걸 우리가 세그먼트라는 걸 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에서 내려던 데이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던 TCP랑 뭐 TCP 헤더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헤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란 거는 뭐냐 MSS라 해서 최대 맥시멈 최대 세그먼트 크기라는 겁니다. 자, 사이즈. 그럼 우리가 이게 이 단어가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이 세그먼트라는 건 요 전체를 세그먼트라는데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의 크기를 할 때는 특이하게 뭐냐면 우리가 세그먼트의 크기 이거를 할 때는 이 헤더 부분은 제외하고 봅니다. 이게 참 헷갈렸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빼고 요 순수한 이 데이터 부분만 우리가 사이즈 다룰 때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세그먼트라는 거는 이 단위 전체를 원래는 해야 되지만 사이즈를 다룰 때는 요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MSS라는 걸 할 때는 요 사이즈는 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요게 이제 내려오면 상위 계층에서 4계층에서 3계층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전체가 이게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되고 요게 이제 뭐냐면 3계층에 뭐 IP 헤더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리고 여기 2계층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전체가 이제 데이터가 되고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되고 이 앞쪽에 2계층 우리가 이제 2계층 프레임에 헤더가 붙고 뒤쪽에 뭐든가 트레일러라서 꼬리가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고 이제 가장 많이 통신이 발생하는 기술이 이제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이더넷. 자, 이더넷 기술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MTU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MTU라는 표현을. 자, 이 MTU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요게 여기서 요까지 요 전체를 요까지를 요렇게 해서를 MTU라고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요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이죠. 요 데이터 부분. 예, 데이터 부분이죠. 자, 요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 또 이렇게 L3 IP 패킷 전체 사이즈. 예. 요거를 뭐냐면 요쪽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MTU라 합니다. 요쪽의 최대 크기를 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맥시멈 최대 트랜스미션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MSS라는 용어를 쓸 때는 세그먼트라는 데 있고 최대 사이즈가 있을 때면 이 전체가 있겠지만 실제는 헤드를 무시하고 이렇게만 하지만 이 MTU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 패킷 전체를 이렇게 이때는 헤더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실제로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얘가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있고 요 헤더는 L4 TCP 헤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는 TCP 헤더가 있고 있던 간에 이 전체는 얘 입장에서는 데이터고 요게에 상계층의 IP 헤더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더넷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더넷은 기본 최대 프레임 일반적으로 보면 1518 이라고 합니다. 1518. 자, 1518이란 건 뭐냐면 1518 바이트라고 하는데 1018바이트인데 요때 뭐냐면 이 데이터 부분이 얼마냐면 1500입니다. 1500바이트. 그리고 이제 이 앞과 D가 합쳐져서 얼마냐면 18이 됩니다. 18바이트가. 그래서 요게 1500바이트가 됩니다. 요게 데이터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면 요 데이터 부분이 얘 전체에서는 뭐냐면 최대 이
얘의 최대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본의 이더넷의 최대가 뭐냐면 1518입니다. 1518보다 크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518이 제일 클 때인데, 그럼 요 때가 1518일 때는 요 뒤에 이 헤더나 꼬리 부분은 18로 고정이거든요. 그럼 1518에서 18을 빼면 1500이니까 요 부분 최대값이 15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IP 패킷 전체가 1500이겠죠. 1500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IP 헤더 기본값이 20이에요. TCP 헤더 기본값이 20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20 빼면 1500에서 20 빼면 1460이죠. 그래서 요게 1460일 때 최대입니다. 이게 요 부분이 IP나 TCP가 더 헤더가 커지면 요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부분, 요 순수한 데이터 부분 최대 크기가 얼마냐면 1460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와이샤크랑 패킷 가보시면 요 최대 값인 1460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TU 가면 일반적으로는 요 1500이 기본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 MSS 1460이 되는데 여기 1460인데 요 값을 처음에 얼마로 최대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TCP 페이로드 부분,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크기만.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단어가 있지만 요 단어는 실제로는 원래 세그먼트 이렇게 헤더까지 포함해야 되지만 크기를 할 때는 어디 한다? 요 부분만 본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MTU란 단위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요 IP 패킷 전체 요건 IP 패킷 입장에서는 그 바디고 요게 헤더지 않습니까? 요 IP 패킷 전체 요거를 최대 크기를 MTU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원래 그래서 우리가 MSS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얘는 뭐냐면 16비트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하면 원래는 2의 16승이라서 65535까지 최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이 1460바이트 요게 이더넷일 때, 특히 이더넷일 때 요것들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더넷 환경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똑같은 거 두 번 적었네요. 여기서 TCP3 핸드쉐이크 할 때 요 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패킷을 보낼 때 보면 3 핸드쉐이크 신 패킷을 보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신 패킷의 용도가 뭐라 했죠? 첫 번째가 IS의 이니셜 시퀀스 번호, 요 번호를 알려주고 상대방한테, 두 번째는 내가 있던 기능이 있어. 이때 이런 기능이 있어 할 때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MSS 사이즈는 1460으로 나 할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더넷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SASK permitted 이런 기능도 쓸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업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윈도우 스케일도 얼마 쓰겠다. 요것들. 자, 요것들 세 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MTU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예, L3의 IP와 헤더와 이 그 바디 합친 부분까지를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얼마다 1500이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1500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IP 헤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실제로 TCP 헤더가 있고, 요게 1460이 이렇게 그 최대 세그먼트 사이즈고, 이게 원래 L4 전체 헤더죠. 그렇게 하고 L3 입장에서 요게 바디고 요게 헤더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1500에서 얘가 20, 146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MTU라 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케일링 팩터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윈도우 RWND 크기. 자, 우리가 뭐냐면 이 RWND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신 윈도우가 뭐라 했죠? 자, 우리가 단말이 이렇게 보내면 각자 보낼 때 이게 버퍼가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버퍼에 일단 여기 데이터를 넣고 보내고 나서 세그먼트를 보내고 나서 보낸 데이터를 넣고 얘가 수신하면 얘가 여기 이 버퍼에 넣고 이걸 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올려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버퍼에 뭐가 있다? 이 빈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왜 알려준다 했죠? 자, 너가 이렇게 하나를 주고 에코를 보내면 또 하나 주고 에코 보내면 보내고 받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스탑하고 웨이트 해야 되는 스탑 웨이트가 너무 비효율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보낼 때 하나 보내는 게 여러 개를 계속 쏜다 했죠. 이렇게 여러 개를 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쏘게 되면 얘 창구 안으로 5개가 딱딱 창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5개가 이때 들어오게 되네요. 이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얘가 몇 칸 뷰죠? 2칸 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만약에 얘가 뭐 1, 2, 3, 4, 5로 돼 있으면 에크를
에크 6번 이제 6번 보내달라면서 요 RWND 값을 두 개를 보낸다 했죠. 요 에크 패킷 안에 이 뭐냐면 내 창고 지금 두 칸은 비어 있으니까 너 두 개 동시에 더 보내도 돼. 내가 에크 안 주더라도 넌 두 개 더 보내도 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기존에 한계가 있었냐면요. 자, 이게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기존에 이 얘는 그 16 그 기존에 RWND가 16비트밖에 TCP에서 초기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TCP가 80년대 90년대 나온 데까지는 그렇게 고속이 아니었거든요. 16비트라면 2의 16승이라서 이제 64kB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최고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64kb밖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적은 거죠. 자, 이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어땠냐면 요즘 왜냐하면 원지, 텐지, 뭐 백지 환경인데 이 64K를 64기 전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내면 뭐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그 MSS가 1460인데 1460 바이트인데 그걸 이렇게 해서 64K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윈도우 크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고속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을 시키라는 거. 우리가 좀 동시에 더 많이 보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케일링 확장 벡터라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뒤에 그림이 제가 제대로 안 해놨네요. 예, 여기 얘는 8비트만 확장해 줬어. 8비트만. 자, 얘가 8비트만 줘서 8비트면 어떠냐면 우리가 기존에 16비트였죠. 16비트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8비트로 했는데 8비트면 0에서부터 255죠. 2의 8승이 200 이렇게까지 표현했을 자, 이렇게 해서 원래 208승이 이제 256이지만 그래서 256개 표현할 수 있으니까 0에서 250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2의 16승일 때 여기서 실제는 이제 0에서 250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0에서부터 14만 씁니다. 그래서 0이면 여기 지수단에 0을 대해주고 14면 지수단에 14를 대줍니다. 그러면 이제 2의 30승이 되죠. 그럼 엄청 커지겠죠. 예, 2의 30승이면 엄청 커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양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위쪽에 이제 지수당 해준다고 해서 이거 시프트 카운트 역할이 나는데 시프트 카운트가 뭐냐면 자, 이진수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칸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얘가 2의 0승인데 얘가 2의 1승, 2의 2승이잖아요. 한 칸 민다는 건 2의 1승을 만큼 어떻게 됩니까?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4를 한 거는 2의 14칸을 왼쪽으로 밀어주니까 2의 14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6 곱하기 2의 14는 지수는 곱하기는 더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2의 3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시프트 카운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값이 아니라 시프트 카운트 역할을 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값도 뭐냐면 3웨이 핸드쉐이크 할 때 우리가 딱 하고 나서 고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아닌 똑같은 건데 두 주먹이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의 30승으로 된다. 2의 30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똑같이 신 패킷 보낼 때 여기 보시면 시프트 카운트에서 8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이제 2의 16승이 최대인데 이게 8을 대주면 최대 2의 24승까지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요걸 이제 나중에 뜨고 싶을 때 와이샤크 패킷 캡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카인드 번호로 뜨시면 돼요. 얘가 이제 카인드 3번이거든요.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카인드 번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뜨셔도 되고 아니면 TCP 신 패킷에서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신 패킷에 뜨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만약에 신 에크가 에크 0이랑 에크가 없는 경우 순수한 신일 때만 제가 떴는데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반대쪽도 이제 신 에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크 1일 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라고 해서 여기 여기 보시면 와이샤크 다시 보시면 여기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서 298입니다. 얘가 이제 298의 버퍼가 이제 298 바이트만큼 비었다고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알려줬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스케일을 이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우리가 그 협상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512란 건 뭐냐면 이제 2의 9승이니까 얘가 아마 시프트 카운트 값에 9를 아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확정되어 있으니까 요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해주니까 298에서 511 곱해주면 이제 15
2576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그 와이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기 좋게 계산해 준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298만 가겠죠.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이 스케일 팩터가 512로 협상이 돼 있으니까 최대 이렇게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케일링 팩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TCP의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초 협상할 때 이 값이 만약 0으로 돼 있었다 이러면 이제 성능이 안 나오겠죠. 얼마 64K밖에 안 나오니까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타임스탬프는 건 뭐냐면 TCP를 보낼 때, 패킷을 보낼 때 여기다가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냅니다. 자기의 시간을 찍어서 이렇게 송신측은 이 보낼 때 뭐냐면 내 시간은 얼마다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얘가 그걸 받고 얘가 에크를 보낼 때 뭐냐면 자기가 얘가 시간은 내가 이 시점이 100이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에크를 보낼 때 100 받은 것에 대해서 에크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받으면 이때 받은 시점에 120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차이를 20을 해서 내가 보낸 게 오는데 약 한 20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것들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라운드 트립 타임, 왕복 타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신패킷 통해서 처음에 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낼 때마다 얘가 다음 시점 120일 때 보내면 얘가 또 에크 보낼 때가 여기서 그 받은 것을 정보를 넣어서 받으면 140이면 또 계산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 중에는 값이 계속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S 벨이라고 해서 타임스탬프 밸류 뭐냐면 송신 측이 세그먼트 전송시 자기 시간 이렇게 100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받으면 수신 측에는 에코 리플라이 요 받은 시간을 그 대해서 에크를 칠 때 그거 요거는 100에 대해서 받은 있는 정보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얘가 100 맞으니까 요때 시간을 보고 120이면 요만큼 걸리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카인드를 8번을 쓰게 돼 있고요. 얘는 TS 밸류라는 게 TS 밸류 이게 뭐 송신 측이 자기 시간 넣는 거고 TS 에코 리플라이 ECR이 에코 리플라이란 거죠. 그래서 받은 이것을 돌려주면서 시간을 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only보다 에크 패킷에 돌려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얘가 이제 그 4720이라는 초에다가 이 시간을 자기가 패킷을 보낼 때 이 데이터 12009 이것을 패킷 보낼 때 이렇게 4720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받았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원래는 받고 바로 이제 에크를 보내야 되는데 에크를 안 보내죠. 왜냐하면 우리 에크 보낼 때 바로 보내야 되지만 딜레이 대액을 할 수 있다 했죠. 약 500ms 까지 언제냐면 자기가 보낼 데이터가 없을 때는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에크 하는데 보낼 데이터가 없을 때는 500ms까지 지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했는데 다음 게 들어오면 바로 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쩔 수 없이 다음 게 들어왔으니 결국에 쏩니다. 쏠 때 뭐냐면 얘가 요때 받았던 4720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가 그 값을 그대로 에코 리플라이 값에 넣는 거죠. 얘는 타임스탬프 여기 TS 밸류 값이 넣어주고 얘는 거기에 대해서 TS 에코 리플라이 값이 넣어준 거죠. 그럼 요렇게 해서 간 것에 대해서 요렇게 얘가 요 정보에서 이렇게 오면 요 값에서 요걸 빼주면 우리는 오는데 이렇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타임스탬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이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 하나 더는 뭐냐면 이 그 레버라운드를 때 이제 그 헷갈리는 거 중복 전송일 때 이것을 이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TCP 같은 경우는 시퀀스 번호가 2의 32승입니다. 그래서 2의 32승이다 보나 뭐냐면 이게 0번부터 해서 2의 32 빼기 1까지 이렇게 번호가 계속 바이트 단위 전송할수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의 32승에 봤자 얘가 표현이 4.29 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막 메테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막 몇십 개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텐지 안경에서는 우리가 요 한 바퀴를 도는데 뭐냐면 3.2초면 이까지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까지 가는데 뭐냐면 3.2초가 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레버라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레버라운드 다시 초기화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12시 11시 12시 이렇게 돌아가듯이 다시 이제 그 1, 2, 3, 4, 5, 6, 시 12 되면 다시 일로 바뀌듯이 그렇게 시간이 돌아가듯이 우리가 뭐 12시 뭐 11 있다 0 12 1 이렇게 돌아가듯이 얘가 이 레버라운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 공학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다시본으로 쓰게 되죠. 이게 OSPF 때도 이렇게 레버라운드라는 게 개념이 있었죠. 자, 이렇게 레버라운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고속 전송에서 또 혼잡으로 그러면 얘가 이 번호를 만약 10번이란 번호가 몇 번이면 13초 이후에 또 쓴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요 앞쪽에 3.2초 사이인데 얘가 굉장히 이렇게 가다가 뭐 라우팅 중간에 경로 이상 얘가 아주 저속으로 가서 늦게 가고 또 다음 게 여기가 이제 그 빨리 가서 이 나중에
에크에게 먼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TCP에다가 이런 타임스탬프 옵션을 활성해서 그 보낸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타임스탬프가 이런 시퀀스 예전하고 달리 이제 고속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타임스탬프가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Protection Against the Wraparound Sequence PAWS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면 옵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TS 밸류, 에코 밸류 이런 값들이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 왜 두 개가 같이 있나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TCP는 이렇게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에크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크가 있을 때 자기 보낼 데이터 있으면 같이 실어서 보낸다 했죠. 이걸 뭐냐면 피기뱅잉이라 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싣는 데이터에 대한 요 보낼 때 자기가 보내는 데이터에 대해서 송신 번호, 얘는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에코 리플라이 번호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타임스탬프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타임스탬프가 제가 이제 윈도우 10 환경에서 아무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윈도우 10은 기본 비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트리를 건드려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캡처하고 싶으면 리눅스에서는 활성되어 있으니까 리눅스에서 캡처하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렉티브 얘기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택적 얘기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TCP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큐머리티브 액이라고 이제 그 액을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보내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서 얘가 뭐 1번 보내고 2번 보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 원래 이렇게 보낼 데이터가 가서 여기서 바로 원래 에크를 받은 것에 에크 쳐야 되지만 지연했다 여기서 에크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에크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1번 2번 받았다에 대해서 에크를 뭐냐면 에크 2를 보내고 1에 대해서 에크 3을 보낼 필요가 없이 이 전체를 다 받았으니까 뭐냐면 에크 3을 때려버리면 된다. 3을 때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2까지는 잘 받았어요. 이제 3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누적으로 에크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TCP는 불필요한 에크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또 얻는 효과가 또 뭐가 있었다 했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TCP가 설명을 드렸지만 1번에 갔어요. 그리고 2번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2번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1번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1번을 받고 나서 얘가 에크를 보냈어요. 에크 1번을 보냈습니다. 자, 에크 1번을 보냈는데 이 에크 1번이 가다가 재수없게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얘가 이제 에크 2번이 가서 근데 얘 입장에서는 사라졌지만 실제 얘한테는 1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뭐냐면 이제 2번을 또 받았어. 도착했어요. 그럼 이때 뭐냐면 얘는 이제 올 때까지 이래서 타임아웃 될 때까지 일단 계속 타이머 돌리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되면 이제 다시 보내야 되니까 에크가 안 오니까. 근데 2번이 도착해서 얘가 2번에 대해서 에크를 이렇게 쳐주면 에크를 그냥 3을 쳐주면 뭐냐면 이 에크가 로스트가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에크에 의해서 결국 이 에크도 한 방에 누적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크에 대한 손실까지도 우리가 누적 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셀렉티브 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추가 정보를 송신단에 더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이 로스트 패킷이나 중복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존의 큐머리티브 누적액을 사용하면서 이게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보시면 자, 우리가 기존에는 뭐냐면 SS 셀렉티브액을 없을 때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100에서 299가 이렇게 왔다가 중간에 얘가 이제 로스트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로스트 됐으면 어떠냐면 얘가 얘 입장에서 뭐냐면 100에서 199는 첫 번째 보니까 100번만 앞에 퍼스트 번호 우리가 먼저 기록하죠. 자, 이게 세그먼트 시퀀스 보니까 이렇게 오면 얘가 안 왔으니까 얘는 다시 200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안 오고 또 다음 게 왔어요. 그럼 300번이 왔고 근데 200번이 안 왔으니까 얘는 다시 200번을 보내달라고 또 200번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올 때마다 얘는 뭐죠? 계속 200번을 보내준다 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요 갈 때마다 에크를 즉시 보내서 이 세 개의 에크 중복액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들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타임아웃 될 시점에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요때 바로 하는 걸 이게 패스트 리트랜스미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때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뭐냐면 얘는 계속 200이 오니까 얘들 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냐면 이 전체를 재정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는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울 때는 여기서 똑같이 뭘만 보냈습니까? 얘가 요거 200을 보니까 200 하나만 딱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600을 쳐주면서 누적액으로 해결했죠. 요렇게도 많이 하는데 실수로 얘가 그러니까 얘한테는 요런 잠재적인 전체를 보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요런 한 개 패키실 때는 요 SACK가 큰 이제 나중 되면 장점이 없는데요. 사실 여러 개가 이제 뒤죽박죽일 때 되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앞에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하나만 쳐주더라도 600으로 해서 이제 다 됐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얘 입장에서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잠재적인 얘는 염려가 있다는 건데 왜 염려가 있냐? 얘는 뭐냐면 이것만 봤다 보니까 이 뒤에 것도 계속 안 왔다고 이걸 추측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불편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송신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때면 SACK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기가 돼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100 여기서 똑같이 얘가 이제 누락이 됐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냐면 얘가 이제 300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300을 받으면 똑같이 에크 200 똑같이 요까지 다 똑같습니다. 요까지 똑같은데 여기다가 뭘 주냐면 요 추가적으로 SACK 정보를 추가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제 200 받고 300을 받고 나서 이걸 보낼 때 똑같이 나 200 보내줘야 돼. 여기까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나는 300은 받았어. 300부터 400 이러면 300부터 399는 받았고 400을 다음에 받으면 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냐면 400까지를 받고 나면 200이 중간에 200까지는 받았고 기존에 요 사이에 뒤쪽에 뒤쪽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렇게죠. 이게 표현이. 자, 요 시점에는 100만 있고 여기서 아까 똑같았죠. 요 시점에는 100만 있다가 100 있고 이제 300을 받았던 거고 또 뒤에 300, 400, 500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더 추가로 받았던 정보들을 이렇게 더 추가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얘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200번을 돌라 하는데 200번을 근데 300번부터 600번까지 받았네. 그러면 얘가 이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똑같이 세 번에 중복된 에크 200번을 받으면 에크 200번을 전송하면서 이것만 전송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100번 때 받았고 300번 때 받았고 400번 때 받았고 500번 때 받아서 얘는 얘 왼쪽에 송신단 입장에서는 이것만 뚫려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재전송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재전송 시점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재전송 범위가 다르죠. 얘는 뭐냐면 모르니까 전체가 다 뒤에 것들 다 전송할 수도 있지만 얘는 어떻다? 그 빠진 누락된 부분만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송신단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아주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누락됐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언제 조금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볼게요. 오다가 4번, 6번이 다 누락이 됐다 봅시다. 자, 이렇게 4번, 6번이 다 누락되면 얘가 이제 4번을 보내달라 4번을 보내줬는데 이제 5번을 받고 5번을 받았으니까 이제 얘가 첫 번째 이제 5번, 4번 다시 보내달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5번, 6번 이런 거는 5번은 받았는데 아직 5번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빠졌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누락이 됐죠. 두 개가 누락됐으니까 얘는 뭐냐면 이때는 둘 다를 여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만약에 아웃 오브 올더로 이렇게 여러 개 꼬였을 때는 확실하게 손실이 많아서 이런 게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셀렉티브 액을 통해서 훨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 액이란 거는 추가적인 정보를 송신단에 제공해서 송신단에서 재전송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1단계가 뭐냐면 TCP 3웨이 과정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permitted 허용할지 요거에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kind 4번으로 해서 요걸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전송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프트 엣지, 라이트 엣지, 뭐 이렇게 엣지 블락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보신 만약에 제가 100에서부터 199는 잘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0에서 299는 중간에 누락됐다 해보겠습니다. 누락이 됐고
자, 그리고 내가 300에서 399를 잘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는 기본 에크의 저 기본 헤더의 에크에 의해서 여기 에크 보내에서 기본 헤더에서 얘는 이제 200번 보내주세요 해서 기본 헤더 에크가 200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00에 399란 거는 요 첫 번째 300을 넣어줍니다. 내가 받았던 거. 그리고 요 뒤쪽에는 400을 넣어줍니다. 뭐냐면 얘가 300에서 399 받았으니까 에크는 그 다음 걸 다음 받고자 하는 바이트 플러스 1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400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요 상태에서 300에서 만약에 뭐 599까지 잡아놨다 그러면 얘는 600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는 이제 카인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permitted, sec 이렇게 돼 있고 랭스는 똑같은 거고 전체 길이 똑같은 거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left h란 거는 뭐냐면 수신 완료한 블락의 시작 번호, 그리고 수신 완료한 블락의 끝 번호,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예,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특징이 있냐면 이게 중복한 거랑 중복된 게 왔을 때도 표현해 주게 돼 있거든요. 중복한 거랑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신한 블락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한 걸 먼저 표현하게 돼 있다. 자, 이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부터 1000번, 1001번부터 2000번까지 잘 받았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기본 헤드에서 뭘 해야 되죠? 예, 에크 뭘 보내야 되죠? 예, 여기서 보면 2001번을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본 헤드에서 이게 기본 헤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까지밖에 정보를 못 줬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확장 헤더 뒤쪽에서 이제 순서 이거 뚫린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중간에 아웃 오브 모드로 온 겁니다. 뚫려 버렸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뚫려도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블락 하나, 블락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냐면 4001번부터 6000번까지 받았죠. 그러면 뭐냐면 4001번부터 6000이 아니라 얘는 다음에 받고자 하는 6001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얘는 8001이니까 8001번부터 9001 다음에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빵꾸가 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 있고 이렇게 블락을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얘가 이 정보를 보고 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신청에서는. 그래서 수신청에 에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뭐냐면 얘가 중복이 왔네요. 듀플리케이트. 그리고 아웃 오브 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복이 오면 이 중복부터 먼저 하라. 중복부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1까지는 받았는데 빵꾸 났지만 요 다음에 1001이니까 뭐 에크 기본 헤드에서는 요 1001.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헤드에서는 요거 1001로 보내야 되고, 자, 확장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낸다? 블락단인데 이렇게 블락이 있고 이렇게 두플리케이트 항상 먼저 보내라 했죠. 그래서 1부터 1001, 그래서 다음 1001 이렇게 보내주고 4001부터 6001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뭐냐면 이 아웃 오브 한 거하고 중복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기본에 대해서는 똑같이 1001로 보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중복부터 항상 먼저 하라 했죠. 중복. 그래서 4001, 500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요 블락들 블락이 얼마입니까? 4001에 6001이죠. 그래서 블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블락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블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래서 이 SASK sec permitted란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신 협상할 때 사용 여부를, 그래서 여기에서 신 협상할 때 사용 여부를 하게 돼 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림을 제가 이쪽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림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옵션에 보시면 여기 보면 블락 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레프트 엣지, 라이트 엣지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해서 되게 됐고, 요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 헤더의 누적액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확장 헤더에 옵션 헤더에 이제 확장 헤더에 이제 SACK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PTCP라는 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존에 TCP가 뭐냐면 TCP가 세션을 동시에 이제 양단간에 하나밖에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선이 LTE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고 이렇게 동시에 있을 때 여러 개의 회선들이 요즘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동시에 양 종단간에 여러 개의 세션을 동시에 만들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여러 개의 서브 플로우를 만들 수 없냐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에 LTE 세션, 뭐 예를 들면 이쪽에 LTE 세션, 이쪽에 와이파이 세션에서 동시에 보내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러면 이 링크가 끊기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또 동시에 쓰면 회사 속도가 2배니까 대역폭과 신뢰성 개선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 개 이제
연결할 때 여러 개의 TCP 서브 플로우로 나눠서 기존의 TCP를 확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TCP 확장했던 MPT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CP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존에 이제 IP 3계층, 4계층이 있으면 이 MPTCP라는 건 요사이 TCP 똑같이 TCP 구조에서 서브 플로우를 이렇게 있게 되고 여러 개의 플로우를 두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LTE 서브 플로우, 뭐 LTE 서브 플로우, 이렇게 와이파이 서브 플로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양쪽으로 해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와 그 신뢰도를 향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엔 단말이 있게 하면 각각의 IP 주소를 별도로 가져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LTE IP 주소,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IP 주소 이렇게 하고 요 각자 종도 안에서 이렇게 재조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이 여러 개 이제 어쩔 수 없이 호밍 여러 개 이제 각각 IP 주소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홉을 거쳐와도 재조립, 그리고 이게 각 서브 플로어보다 이렇게 시퀀스 번호를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MPTCP보다는 응용 계층에서 참고로, 이건 참고입니다. 응용 계층에서 본딩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실시간 라이브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이렇게 다양한 뭐 KT, LG, 뭐 SK, UC 뭐 이렇게 장비들이 다 이렇게 꼽혀 있어요. 그럼 이것들 요 안에다가 장비를 꽂아놓고 이거를 이제 특정한 곳으로 이제 그 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때 보면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얘들이 뭐냐면 전용 프로토콜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MPTCP 이런 걸 쓰지 않고 실제 이런 데서 뭐 얘들 전용 프로토콜 많이 쓰거든요. 응용 계층, 고유의 응용 계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TCP란 자체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TCP, UDP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TCP나 말씀드렸지 헤더가 크겠고 그러면 연결 과정에 있어 지연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라이브 스트림 실시간 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MPTCP는 좀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NG란 건 뭐냐면 모바일 뉴스 게더링에서 우리가 방송사들이 어디 해외에 나와서 뭐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실시간으로 특파원 연결할 때 쓰는 기술들인데,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장비들은 뭐냐면 이 실시간 영상 품질을 TCP로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MPTCP는 실시간 범용 서비스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이 어려워서 실제 응용 계층 가운데서도 이렇게 각각 구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PTCP는 하여튼 TCP 단에서 한다. TCP 단에서 이렇게 서브 플로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TCP 단에 하는 장점은 TCP 그냥 기존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TCP 한계 오버헤드가 좀 크고, 또 이렇게 TCP에 이렇게 실시간에 그 재전송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시간 트래픽은 재전송을 논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 개선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F4라는 기술들은 이제 참고로 TCP 패스트 오픈입니다. 패스트 오픈이라는 건 뭐냐면 TCP의 단점이 뭐냐면 신뢰성을 위해서 이렇게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이지면서 이걸 통해서 신뢰도를 이제 보정할 수 있는 뒤에 에러 제어, 흐름 제어, 플로우 제어 같은 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게 연결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TCP는 느리다는 이게 한계가 있죠. 이것을 빠르게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라는 거 TF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얘는 뭐냐면 여기 처음에 연결할 때 보시면 처음에 연결할 때 얘가 쿠키를 요청합니다. 이게 쿠키 리퀘스트라는 걸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쿠키를 이렇게 쭉 제공하고 나면 처음에 뭐냐면 얘네 주세요 하면 얘가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연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두 번째 연결할 때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쿠키를 받았던 쿠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가 쿠키를 요청해서 그 쿠키를 가지면서 바로 씬을 보낼 때 바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3웨이에서 이렇게 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제 TF4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기존에는 씬 패킷 보내고 에크 씬 그리고 에크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때냐면 씬을 보낼 때 뭐냐면 얘가 쿠키 주세요. 쿠키 좀 요청을 합니다. 쿠키 요청. 그럼 얘가 에크 씬을 보낼 때 뭐냐면 쿠키를 제공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쿠키 정보를. 자, 쿠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결 나중에 이제 끝났어요. 연결이 종료됐어요. 4웨이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한테 연결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때는 뭐냐면 얘가 씬을 할 때 뭐냐면 이 가지고 있던 이 쿠키 정보를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바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했던 정보를 그것을 저장을 일단 해두는 겁니다. 저장해놨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원래 맺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맺을 때는 빠르게 패스도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쿠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집에 보면 우리가 홈플러스나 어디 가서 집에 먹을 어떻게 봅니까? 그 집에 이제 간식 창고에다가 쿠키들을 이렇게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빠르게 이제 홈플러스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꺼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우리가 이렇게 쿠키를 좀 많이 재놓지 않습니까? 먹을 간식들을. 그런 식으로 간식을 재워놓듯이 이를 재워놨다가 배고플 때 바로 먹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데이터 보내야 할 때 배고플 때 바로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쿠키는 이제 웹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었는데요. 이게 TCP 환경에서도 이렇게 TCP 패스트 오픈 제도로 패스트 오픈이라는 기술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초반에 3웨이 핸즈쉐이크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쿠키를 이렇게 옵션 필드도 해서 쿠키를 이렇게 교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결일 때는 쿠키와 데이터를 바로 보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P 오늘 이제 확장 헤더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